일반인들한테는 생소하거나 이런 게 있었어? 호텔 운영자로서 알고 있으면 유용한 그런 호텔 지식에 대해서 요즘에는 호텔의 수영장에 유료 상품화 하면서 논쟁이 좀 많아요. 객실 안에서 신발을 신냐 안 신냐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객실 예약을 어떻게 해야 싸게 할 수 있냐. 사실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호텔 문화가 엄청 짧은 기간에 발달을 했잖아요. 호캉스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이제 더 이상 잠만 자는 곳이 아닌 뭔가 머물면서 많은 걸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돼버렸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하드웨어만큼 문화 인식이나 그런 호텔 산업의 이해도는 아직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호텔 운영자로서 알고 있으면 유용한 그런 호텔 지식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호텔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다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관광 호텔. 쉽게 얘기하면 그 별을 매길 수 있는, 뭐 여긴 3성급이다, 뭐 5성급, 뭐 신라 호텔은 가면 입구에 이렇게 별 5개가 있잖아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정의한 혹은 그 심의를 해서 별을 매긴 그런 호텔을 이제 관광 호텔이라고 칭하는 거고, 미국이나 외국은 호텔의 등급을 매기는 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포브스라는 곳이 호텔의 그 별점을, 그리고 트리플 A라는 기관에서는 반대로 별이 아닌 다이아몬드로 등급을 매겨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트리플 A나 포브스에서는 아예 그 평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적인 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제 호텔이 관광 호텔 다음으로 이제 요즘 많이 최근 한 10년 사이에 많이 급속도로 늘어난 게 이제 분양형 호텔이죠. 그 이제 분양형 호텔이 이제 저희 세인트존스 호텔이나 뭐 스카이베이나 탑스텔이나 최근에 오픈한 속초의 이제 카시아 반얀트리 호텔조차도 분양형 호텔이고, 이제 그 분양형 호텔이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호텔 객실 하나하나를 말 그대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실 하나하나의 등기 소유자가 다 있는 거고, 그 소유자들도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별장형과 수익형이 있어요. 별장형 소유자는 말 그대로 내 집처럼 내가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고, 수익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테크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죠. 등기를 소유는 하고 있지만 1년의 대부분은 운영사에서 대신 일반 객실로 팔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나눠받는 그런 게 이제 수익형인 거고, 저희 호텔이 이제 1091개 중에 한 600개 정도가 분양이 돼서 이제 등기 소유자들이 있는 거고, 나머지 객실은 이제 저희 본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운영사 대표로서 운영을 위임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알고 있으면 좋은 상식 혹은 알고 있으면 오해하지 않는 그런 호텔 정보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굉장히 많이 댓글로 봤던 게 냉장고예요. 이제 호텔에 왔는데 왜 냉장고가 안 시원하냐, 뭐 내가 음식을 싸왔는데 냉장고가 왜 이렇게 작냐, 아니면 뭐 음식 뭐 이게 냉동해야 되는데 왜 냉동이 안 되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고 댓글에도 많이 달렸는데, 호텔에서 쓰는 냉장고는 일반 가정집이나 리조트에 있는 그런 대형 냉동 냉장 시설이 있는 냉장고랑은 좀 달라요. 소위 말하는 무소음 냉장고인데, 이유는 이제 호텔 같은 경우는 취사가 안 되잖아요. 저희 호텔 같은 경우도 안에 취사 시설이 아예 없기 때문에 대신에 식당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부대 공간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잠시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음료나 물 정도만 이제 넣을 수 있는 냉장 공간이 필요한 거고, 또 호텔 객실 자체는 리조트나 콘도에 비해서 평수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또 일반 냉장고는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온도가 또 올라가면 그 냉동 온도를 다시 낮추기 위해서 이제 그 모터가 또 돌고 막 이러면서 그 소음이 꽤 크거든요. 근데 호텔에서는 이제 편히 쉬고 싶은데 그런 소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쉼을 이제 쉬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무소음 냉장고를 대부분의 호텔에서 쓰고 있는 거고, 대신에 불필요한 호텔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는 냉장 냉동 시설을 기회비용으로 그냥 포기하는 거죠.
음식을 좀 해먹거나 음식을 좀 많이 싸가는 여행을 가고 싶으시면 제 생각엔 호텔보다는 리조트나 콘도, 그런 대형 냉장 냉동 시설을 갖춘 곳을 가는 걸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라 나는 가서 밥은 다 밖에서 사 먹을 거야, 그냥 난 가서 푹 쉬다 올래 하면 호텔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것도 EFL이라고 저희 호텔에도 이제 16층에 있죠. EFL이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그제큐티브 플로어 라운지라는 곳인데, 보통 휴양소에 저희 같은 호텔에는 사실 많이 없어요. 대부분 서울에 있는 이제 비즈니스 호텔에서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거기서 아침도 간단히 이제 제공을 하고, 낮에 이제 간단한 다과나 차도 제공을 하고, 무료로 주류나 이제 술을 마실 때 같이 할 수 있는 핑거푸드 정도를 제공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음식이 부실하냐, 조식이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냐, 저녁에 왜 뭐가 없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온전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라운지예요. 뭐 잠깐 쉬면서 간단히 음식 섭취도 할 수 있고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라운지이기 때문에 식사보다는 이제 요깃거리 정도를 제공하는 곳인 거죠. 이게 저희 호텔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좋은 호텔들을 가봐도, 물론 정말 좋은 호텔은 저희보다 당연히 더 잘 되어 있겠죠, 음식이. 근데 이제 완전히 식당처럼 그런 식사 메뉴를 다 갖추고 있는 곳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EFL 조식은 굉장히 간단한 아침 식사이기 때문에 더 풍성한 아침을 원하시면 일반 그 호텔 안에 있는 올데이 다이닝에서 파는 그 조식 뷔페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야 난 간단히 먹어도 돼, 아침에다 뭐 그냥 후라이에 뭐 빵 정도만 있으면 돼, 요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EFL 조식도 만족을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객실 안에서 신발을 신냐 안 신냐 이거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호텔 객실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 되고, 신발을 입구에 벗고 들어가도 되고, 뭐가 맞고 틀리고 아니에요. 이거는 온전히 문화의 차이예요, 문화의 차이. 일반적으로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호텔에 가면 미국 사람들은 굳이 신발을 벗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집에서도 신발을 잘 안 벗어요. 신발을 심지어 신은 채로 침대에 눕고 자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유독 호텔 객실에 들어가는 순간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찾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 온돌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 바닥 자체가 난방이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간 거고, 보통 이제 옛날 겨울에 땅바닥에서 지진다고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런 문화의 차이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호텔이라는 것 자체는 서양 문화가 들어온 건데,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게 어색한 거죠. 정답은 없어요. 근데 뭐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고 잘못된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오늘도 뭐 저는 댓글에서 봤고 뭐 정말 많이 얘기하시는 게, 호텔의 부대 시설에 대한 유료 상품, 무료 상품에 대한 논쟁이 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수영장. 예전에는 호텔의 수영장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투숙객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무료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많이 유료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이유를 사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서치를 해봤거든요. 근데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호텔의 트렌드가 점점 바뀌면서, 옛날에는 호텔에 수영장이 없는 곳도 많았고, 정말 좋은 호텔, 큰 호텔만 이제 부대 시설로서 수영장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호텔의 수영장의 기능이나 역할이 너무 커진 거죠. 예전에는 그냥 투숙하는 사람들이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말고 이런 곳이었는데, 요즘 젊은이들 혹은 이제 가족 단위에게 수영장은 거의 필수. 오히려 이제 그 호텔을 보는 게 아니라 호텔의 수영장이 내 취향인 곳을 찾아서 가는 그런 이제 시대가 돼버리다 보니, 그리고 점차 사람들이 수영장에서 머무는 시간도 옛날에 비해서 점점 길어지고, 또 호텔에서 자체적으로 수영장을 이제 마케팅 툴로서 더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제 무료였던 것이 지금 호텔 입장에서는 객실에서 이제 메꿀 수 없는 수익을 이런 수영장 같은 거를 유료 상품화 하면서
수익을 내는 거죠. 이게 뭐 나쁘다고만 저는 볼 수가 없는 게, 결국엔 호텔 비즈니스도 돈을 벌어서 이윤을 내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돌아가는 곳인데, 오랜 물가 상승에 비해서 호텔 객실료는 거의 머물러 있어요. 물가랑 비례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돈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마음은 무료로 드리고 싶거든요. 심지어 저희 호텔은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2018년 오픈해서 첫 해에는 무료였어요. 그러고 여름이 끝나고 나서 봤더니 주변 호텔은 수영장을 유료로 했던 거예요. 저희만 무료로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왜 다른 데는 돈을 받는데 너만 왜 돈을 안 받아서 돈을 덜 버냐. 그래서 이제 그 이 시장이 이쪽, 특히 이 영동권 95% 이상의 호텔들이 수영장은 다 유료일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서울에 있는 호텔들, 그리고 뭐 제주에 있는 호텔들도 수영장이 점점 유료화가 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우나는 거의 모든, 제가 다니는 호텔들은 거의 다 유료가 된 것 같아요. 3만 원에서 비싼 곳은 인당 뭐 7만 원까지 하는 것 같아요, 사우나 입장료가.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뭐가 맞고 틀리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호텔의 운영 방침인 거예요. 이 위치나 주변의 시장 상권이나 지역의 특성이나 뭐 그런 숙박업의 종류에 따라서 부대 시설들이 유무료화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주차, 그 투숙객 입장에서 내가 이 호텔에 묵는데 주차는 당연히 무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이제 주차비를 받는 곳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대표적인 게 안다즈 호텔이에요. 안다즈 호텔은 주차를 10,000원인가 15,000원을 별도로 받아요, 객실당. 그게 왜 그러냐면 주차비로 돈을 벌려고 주차비를 받는 게 아니라, 땅값이 비싼 곳 혹은 건축 설계를 하고 지을 때 차마 주차장까지 확보를 못했거나, 아니면 주차장은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 그 호텔의 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유료로 써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호텔에서 다 부담하자니 부담이 되는 거라 이제 투숙객에게 별도로 안내를 해서 돈을 받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안다주고, 또 많이 제가 그동안 봤던 댓글들이 객실 예약을 어떻게 해야 싸게 할 수 있냐, 어느 채널로 해야 되냐. 사실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최대한 싸게 예약을 하고 싶으시면 그 호텔로 전화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인터파크, 뭐 야놀자, 이제 OTA라고 부르는 대행 회사들이죠. 판매 대행 회사들인데, 이제 그 온라인 여행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호텔들을 방을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회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OTA 회사들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수수료가 치솟았어요. 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끼케야 10% 정도였는데 지금 막 거의 뭐 2배가 뛰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 조금 호텔 입장에서는 약간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수수료에 묶여서 막 호텔들이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벌써 한 5년 전에 최저 가격 보장제라는 걸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싸게 파는 곳이 있으면 그 곳의 가격보다 우리는 더 싸게 혹은 더 좋은 조건으로 예약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OTA 수수료가 계속 올라가는 거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OTA 20% 줄 거 차라리 그걸 더 깎아서 더 싼 상품을, 좋은 상품을 손님들한테 직접 팔자라고 해서 다이렉트 상품을 개발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또 많은 호텔들이 그 OTA의 수수료를 아끼고자 혹은 의지를 덜 하고자 이제 직접 다이렉트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여기저기 내놓고 팔고 있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노출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인존스 호텔 홈페이지로 노출하는 것과 그런 야놀자랑 인터파크로 노출하는 거는 컨슈머 입장에서 훨씬 더 이 채널들이 노출이 크기 때문에 눈에 덜 띄어요. 좀 불리한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는 꼭 OTA가 싼 건 아니다. OTA 채널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혜택들을 탄력적으로 호텔에 직접 문의하면은 상황에 맞게 제공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근데 이게 한번 OTA로 오랫동안 쓰게 되면 사실은 이거를 버리지 못하는 게 그 포인트 적립이에요.
숙박을 하면 할수록 포인트가 이제 현금처럼 쌓여서 제가 쓰는 이제 채널 같은 경우는 10박을 투숙하면 1박을 현금처럼 쓸 수 있게 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좋은 호텔 비쌀 때 그 금액을 이제 현금처럼 할인 받아서 저렴하게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생각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버리기 아까운, 정말 내 돈을 최대한 현명하게 쓰고 싶으시면 비교를 하면서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알고 있으면 좋을 법한 호텔 관련 정보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모든 거를 완벽히 뭐 사전처럼 그렇게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연히 일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호텔리어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법한 얘기긴 한데, 혹시나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게 있으면 댓글에 이거는 이거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구독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컨텐츠로 즐거움과 좋은 정보들을 드리는 그런 유익한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